예, 지난 시간에 그 연산 증폭기의 다양한 파라메타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예,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파라메타들과 각 제조사에서 나온 다양한 연산 증폭기들이 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시면 음, 어, 좌측에 좌측에 이제 그 다양한 연산 증폭기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그 정기적인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상부에 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CMRR, 지난 시간에 그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저라 그래가지고 여기 데시벨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클수록 좋다고 했죠. 그죠? 게로프 위드 나누기 커먼 모드 위드 이 이제 CMRR의 정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산증폭기의 가장 그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CMRR이 표현하는 것은 게로프 이득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커먼 모드 이득이 얼마나 작으냐, 그런 상대적인 그 가치의 비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연산증폭기에 갖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의 특성을 함축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게 이제 게르프이드죠. 게르프이드 귀한 회로가 없는 경우에 그 연산증 복귀가 갖는 이득, 아주 고유한 이득이죠. 연산증 복귀가 갖는 그 외부의 회로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의 고유한 이득. 입력 없앴잖아. 그러니까 그 차동 증폭기의 좌우변의 그 물리적인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업셋이었죠. 입력 바이어스 전류. 양단에 걸리는 그 I1, I2 전류를 말을 하고요. 그것을 더해서 이로 나눈 값이 이제 입력 바이어스 전류라고 했죠. 입력 임피던스. 두 가지 임피던스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는 지금 차동 입력 임피던스를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슬루율은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얼마나 이제 입력 신호가 출력이 입력 신호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속도에 얼마나 연산적 폭기가 빨리 입력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어떤 속도의 개념을 보여주는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LM741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가장 저가의 그 연산적 폭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주석에도 보면 그 산업 표준 이렇게 나와 있죠. 구조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뭐 연산증 복귀 중에서는 가장 단순한 심플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CMRR이 이렇게 딱 보면 다른 물론 7사일보다 작은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도 나름대로는 아주 큰 특성들이 있어요. 네? 그 큰 특성들이 예를 들면 AD8009 같은 거는 CMRR은 작죠. 하지만 슬립이 어때요? 굉장히 크죠. 그죠?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741에 비해서 거의 10,000배 가까이 빠른 속도에 잘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주석에도 보면 이제 초고속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밴드위드스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넓은 거죠. 넓은 거. 그냥 다른 것도 어쨌든 그 741보다 낮은 건 없어요. 그죠? 804 같은 경우 보면 이것도 CMRR도 기본적으로 7살보다는 높고요. 이득은 좀 낮아요. 이득은 낮은 데 반해서 입력 바이오스율도 굉장히 크죠. 그죠? 바이오스율도 굉장히 크고, 그 슬률이 역시 741에 비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레일 투 레일을 한다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레일 투 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되는 그 연산중 폭기가 이렇게 있으면 인가되는 DC 전압이 있다 그랬잖아요. DC 전압이 이렇게 인가가 되는데
이 DC 전압의 가령 플러스 VDD, 마이너스 VDD가 됐다고 할 때, 이 출력의 스윙 폭이, 출력하는 AC 스윙 폭이, 인가되는 DC 전압의 스윙 폭에 거의 준할 정도의 크기로 스윙이 가능하다. 그걸 이제 레일 투 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일이라는 건 이렇게 기차에 레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스윙이 이제 이렇게 스윙이 끝까지 이제 스윙이 가능한 그런 설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05 같은 경우는 더 크죠. 그죠? 1400. 이거는 지금 레일 투 레일은 아니고 슬로율이 높은 거죠. 슬로율이. 자, 그래서 각 연산 증폭기마다 이제 아주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OP177 같은 경우는 이득이 엄청 크죠. 그죠? 이득이 지금 1200만 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입력 신호를요. 보통 이 이득이 클수록 정밀합니다. 굉장히 정밀해요. 그리고 이득이 클수록 업셋이 작아요. 네? 이득이 클수록 업셋이 작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OP184 같은 경우도 이제 이득은 뭐 이렇게 크지 않지만 여기도 보면 입력 업셋 전압이 굉장히 작죠. 그죠? 업셋 전압이 굉장히 작고 레일 투 레일을 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뭐 하여튼 지금 각각 여기 소개되어진 연산 증폭기마다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전기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목적에 따라서 연산 증폭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뭐 그냥 평범한 연산 증폭기면 뭐 설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LM741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격이 가장 저렴하거든요. 그럼 뭐 난 굉장히 정밀한 연산 증폭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OP177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CMRR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난 뭐 레일 투 레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여기 아까 AD8041이라든지 아니면 OP184 같은 걸로 써야 될 테고요. 나는 초고속의 IC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AD8059 같은 거를 써야 될 겁니다. 그죠? 굉장히 고속이죠, 이 경우는요. 이렇게 나름대로 가격과 속도와 정밀도, 그죠?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저희가 자기에게 적합한 IC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지금부터는 지난 수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죠? 부기환. 출력이 입력 쪽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출력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동 제어를 아직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네요. 그죠? 어떤 회로가 지금 연산증 폭기 같으면은 출력 신호가 입력이 있고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가 있다면 출력이 이렇게 입력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출력이요. 이 V 오고, 그죠? 여기가 V 마이너스, V 플러스 단자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출력 값이 입력 값으로 되돌아오는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부기환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기환의 형태가 결국은 연산 증폭기의 다양한 활용, 예를 들면 증폭기라 초정밀 증폭기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소위 부기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부기환으로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AOL이라고 하는 건 오픈루프 이득을 얘기를 하고요. B라고 하는 것은 부귀한 궤도에서 상에서의 이득이에요. 보통은 1보다 작아요. 네? B 같은 경우는 1보다 작아요. 다음에 이제 요거는 덧셈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덧셈기요. 그래서 입력이 나가고 그 신호가 요거만 보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요거는 게루프 회로예요. 요거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렇게 놓고 보면 게루프 회로인데 이 부분이 요 피드백을 통해서 들어오는 요 B라고 하는 이득의 구성 때문에 이제 페루프가 된 거죠. 이 구성 때문에 페루프 구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력 VO를 보면 VO는 요건 이제 게루프 이게 돌아와서 이게 이제 게루프 이득이잖아요. AOL이라고 하는 게 게루프 이득이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입력이고 이게 페루프 구성에서의 입력, 이게 페루프 구성에서의 출력이잖아요. 그럼 페루프 구성에서의 입력은 뭐예요? 여기 아까 서머라고 했잖아요. 그 덧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VI에는 플러스로 들어오고 출력값은 지금 B를 통해서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VIN 빼기 VO가 아니라 BVO가 된다. B라는 거는 페루프 이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바로 VIN 빼기 BVO가 되는 겁니다. BVO. 예? 그러니까 VIN 빼기 BVO에다가 AOL을 곱한 것이 VO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VO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정의가 될 테고요. 따라서 ACL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클로즈드 루프예요. 클로즈드 루프. 페루프라는 소리죠. 페루프. 자, 클로즈드 루프라는 소리고요. 페루프는 VO 나누기 VIN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득의 정의는 VO 나누기 VIN인데 클로즈 루프 같은 경우는 이게 B가 개입된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출력이 입력으로 다시 귀환되는. 귀환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로 되잖아요.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부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로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OL 나누기 1 플러스 AOL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AOL이 뭐예요? AOL은 오픈루프 이득이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OL의 그 이상적인 이득은 뭐죠? 연산증폭기의 이상적인 게루프 이득은 무한대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냐면요. AOL은 무한대예요. 무한대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AOL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1 나누기 AOL 더하기 B가 되겠죠. 잘못했네. 이건 이퀄이에요. 그죠? 이건 이퀄이죠. 같죠? 이게 이제 근사치가 뭐가 되냐면 B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왜? 이제 이게 0이 되니까. 그죠? 이 텀이, 이게 이제 0으로 가겠죠. 그죠? 그냥 B분의 1이란 이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픈루프 이득은, 게루프 이득은 AOL이라고 하는 무한대의 이득이었는데요. 클로즈루프의 이득은 그냥 B분의 1이에요. B분의 1. 네? 그러니까 B의 의존 쪽이 된다 이거. AOL이 무한대 가까운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파라메타 얘기를 할 때
개인이 클수록, 그죠? 이득이 클수록, 게르프 이득이 클수록 초정밀, 아주 정밀한 이득의 증폭기가 설계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했는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AOL이 클수록 어때요? 뭐에 의존해요? B에 의존하겠죠. AOL이 크면 클수록 클로즈 루프의 이득은 B분의 1이라고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크지 않으면 이런 정의가 가능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OL이 큰 것일수록 정밀한 이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클로즈 루프가 되면 게르프 이득은 전혀 개입을 못해요. 그죠? 전혀 못합니다. 단지 AOL이 클수록 정밀한 B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이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증폭기는 따라서 게르프 이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이득은 B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부귀환이냐 하는 것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왜 부귀환이냐, 그죠? 좀 전에 말을 한 것처럼요, 이게 출력값이 마이너스 한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한자로. 네? 이게 만약에 플러스 한자로 들어오면 정귀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 루프가 이렇게 해서 1로 연결된다면 이건 정귀환이라고 해요. 정귀환.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신호가 마이너스 한자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이렇게, 그죠?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한자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귀환과 부귀환의 차이는 뭐냐? 정귀환은요, 회로가 절대로 안정될 수가 없어요. 왜냐? 점점 더 무한대의 어떤 발산이라는 출력이 나옵니다. 발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정되지 못한 출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귀환은 반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출력이 나옵니다. 안정적이고 일정한 출력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의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온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조사에서 나오는 연산 증폭기가 데이터 시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딱 어떤 특정 값을 주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연산 증폭기의 데이터 시트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연산 증폭기 CMRR이 자기네들이 지금 판매하는 연산 증폭기의 CMRR은 예를 들어 100dB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10에서 90에서 110dB 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떨 때는 90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10일 수도 있고, 그죠? 이 설계하는 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 수치가. 그런데 CMRR 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업셋이라든지 슬로율이라든지 모든 파라미터가 다 그래요. 어떤 범위가 지정되지 딱 어떤 값이 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이런 파라미터의 변화의 폭도 있고요.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이제 어떤 특정 IC가 개입이 돼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주변 온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주변의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시스템에 모든 시스템은 다 열이 나게 돼 있어요. 네? 열이 나게 돼 있다면. 왜냐하면 시스템 안에는 저항이 있고, 저항이라는 건 곧 전기적인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열이 아주 심하게 날 때랑 나지 않을 때랑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출력,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제각각 나온다는 얘기예요. 흔들릴 수 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값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흔들리는 값이 이 부귀한 회로 때문에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일정한 값으로. 만약에 이것이 정규환이 되면 그 흔들림이 발산이라고 하는 안정되지 못한 값으로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출력값이 어떻게 나왔어요. 출력값이 나왔는데 입력이 그 출력값을 점점 올리도록 점점 올리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출력값이 가령 1V가 나와야 되는데 1.5V로 올라갔어요. 그게 다시 정규환이 돼. 정규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해지잖아. 그러면 더 올라가. 그죠? 그 더 올라간 게 또 정규환으로 가. 그럼 또 더 올라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뭐 끝모르게 위로 가는 거죠. 혹은 뭐 반대로 아래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엔지니어가 원하는 값으로 가질 못하고 극단적인 값으로 치닫게 된다 이거죠. 반면에 자 부기한을 회로를 연결했다고 치면 자 보자고요.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출력값이 올라갔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부기한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것에 반대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출력값이 내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영향에 의해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못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볼까요? 뭐 온도에 의해서 출력값이 떨어졌다고 해보자고요. 이게 다시 부기한이 돼요. 마이너스 영향을 다시 내려가는 것에 반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값에서 굉장히 안정된 값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부기한 회로를 사용하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연산 증폭기를 이용한 회로뿐만 아니라 모든 증폭기 회로에서는 다 이 부기환이라고 하는 컨셉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부기한 회로가 없으면 절대로 회로는 안정된 회로를 구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정규환 회로는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뒤에 보면 또 이제 정규환을 이용한 응용 회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비교기 같은 거, 뭐 A가 더 크냐, B가 더 크냐, 뭐 이런 비교기로서의 활용에는 정규환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발진기라든지 이런 곳에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그거는 뒤에 볼 내용이고요. 일단 지금은 부기한 회로는 이렇게 어떤 시스템의 안정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는 필수 불가결한 회로 구성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입력 신호에 비해 위상이 180도 바뀐 신호가 반전 입력으로 귀환된다. 그죠? 왜냐하면 이 출력 신호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출력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부기한에 의해서 이것은 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죠?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연산증폭기 계류표 이득이 무한대잖아요. 물론 이상적인 경우이긴 하지만요.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연산증폭기는 보통 뭐 아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봤지만 100dB가 130dB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가령 100dB라 그러면 10의 5승이란 말이에요. 10의 5승, 그죠?
15우승이면 가령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1mm 볼트가 그 입력으로 그 플러스와 그 적지 간의 이제 차이가 이제 1mm 볼트니까 10만 배면 얼마예요? 100볼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100볼트 그죠? 100볼트가 나와야 되는데 연산 증폭기에 이제 DC가 연결되잖아요. DC가 이제 여기 보통 뭐 한 플러스 한 20에서 마이너스 20이라고 해도 그리고 이제 레일 투 레일 스윙을 한다고 해도 이 전압보다 더 큰 전압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인가되는 전압보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40볼트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위아래 차이가 그죠? 스윙할 수 있는 차이가 위로 20, 아래로 20, 40볼트. 근데 100볼트 100dB라고 100dB만 돼도 100볼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mV의 입력이라는 게 결코 큰 신호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한 10mV가 들어간다고 치면 1000볼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큰 그 게로프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부기한이 없을 경우를 생각하면 부기한이 없는 경우에 그런 큰 이득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죠? 어떤 신호를 지금 이거는 DC가 들어간 경우만을 본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런 AC 신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극단적으로 출력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가지 값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입력 신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플러스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좀 기준이 0이잖아요. 0. 그죠? 0보다 가령 1mm만 더 커도 1mm만 더 커도 1mm만 더 커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더 커져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끝. 여기가 끝. 그리고 여기가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호는 결국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잘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이 지금 그림이 조금 다시 그려볼까요? 색깔을 좀 잘못 선정했더니 별론데. 예를 들어서 입력신호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조금 변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만약에 100배가 됐다면 이렇게 그죠? 이것도 지금 조그맣게 나타낸 거긴 하지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연산증폭기가. 가령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이 여기가 플러스 2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 이거예요. 그것도 레일 투 레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기예요. 레일 투 레일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출력은 기껏해 이렇게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증폭이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 애초에 신호는 사인파였는데 구형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한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게루프를 이용하게 되면 절대로 증폭기로서의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그 플러스 1mV, 마이너스 1mV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그럼 더 작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자, 더 작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노이즈예요, 노이즈. 여러분들 1mV 미만은 여러분들 실험실에 있는 장비로는 측정도 안 돼요. 거의 노이즈급이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조사에서 나오는 이득 값은 예를 들어 90에서 110dB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령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도, 그죠? 입력 신호가 아주 작아서, 아주 작기 때문에 출력 신호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경우는 그거보다 더 크게 나오고, 어떤 경우는 그거보다 더 작게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연산증폭기에서는 입력 신호에 대해서 피크 값이 10V까지 가고 어떤 곳은 20V까지 가고 이런 그 불규칙한 결과, 예상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전자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를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자공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학은 다 그래요. 예측까지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전자과 예를 들지 말고 토목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리를 건설했어요. 근데 예측을 가능하지 않고 뭐 그냥 설계를 했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그건 이제 부실 공사를 하기 때문이고, 그죠? 도면을 설계한 사람은 그렇게 설계라고 하지 않았죠. 근데 건설사에서 그렇게 거지같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죠? 공학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측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게루프를 쓰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부기한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정기한을 사용하게 되면 출력값이 외부의, 좀 처음에 말한 거예요. 그죠? 외부의 환경 등의 큰 폭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 그죠? 뭐 이것도 또 이미 언급한 거죠. 동일한 공장에서 나온 연산 증폭기라고 해도 게루프 이득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출력값을 예측할 수 없다.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부기한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기한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부기한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게루프인 경우겠죠. 전압 이득을 보면 전압 이득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 그럼 작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아까도 봤지만 작게 하면 어때요? 정밀하지가 못해요. 그죠? 정밀하지가 못해. 연산증 폭기는 무조건 커야 돼. 크게 만든 다음에 부기한을 이용해서 작게 줄여야 돼요. 작지만 정확하게. 그게 제일 정확한 말이에요. 부기한 작지만 정확하게 하는 증폭기예요. 그런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부기한은 필수적이다. 네? 부기한인 경우를 볼까요? 교환 회로에 의해 원하는 값으로 AOL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아까 뭐였어요? 그 클로즈 루프가 됐을 때 ACL은 결국 B분의 1이 나왔잖아요. B분의 1. 그죠? 근데 이 B분의 1에서 이 B값이 정확하다면 이것은 변동되지 않는 어떤 특정 값을 갖게 된다면 ACL은 정확할 거예요. 그죠? 이 B값이 변화폭이 거의 없다면 ACL은
정확한 값을 갖게 되겠죠. 그죠? 자, 입력 임피던스를 볼까요? 우리가 원래 연산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는 이상적인 경우, 물론 이상적인 경우예요. 하지만 현실적인 경우는 그냥 높아요. 비교적 높아. 응? 비교적 높아. 그런데 부기한일 경우는 그 입력 임피던스가 조절 가능해요.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감소시킬 필요는 우리가 감소시켜야 될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 트랜스컨덕턴스 증폭기라 그래가지고 그 전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입력 임피던스를 낮춰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트랜스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의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증폭기는 그냥 입력 임피던스를 크게 할수록 좋아요. 크게 할수록.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부기한을 사용하게 되면 1 플러스 예를 들어서 본래의 이득이 아니라 본래의 입력 임피던스가 오픈루프, 개루프의 입력 임피던스가 GI다. GI다. 이것도 꽤 큰 값이래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1 플러스 A OL 오픈루프이드 곱하기 B를 곱한 것만큼 커져요. 이득이. 어떤 이득이? ZI CL은 증가는 그 원래의 개루프의 입력 임피던스에다가 1 플러스 AOLB를 곱한 것만큼 커지고요. 혹은 혹은 ZI가 원래의 ZI OL이 있는데 이것을 1 플러스 AOLB로 이건 출력 임피던스.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출력 임피던스를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출력 임피던스를 낮출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는 지금 비교적 높음이잖아요. 그리고 입력 임피던스는 비교적 높음, 출력 임피던스는 비교적 낮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더 높게 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 1 플러스 AOLB라고 하는 것을 AOLB라고 하는 이 값은 보통 AOL이 굉장히 큰 값이잖아요. B는 그렇게 큰 값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AOLB라고 그러면 이 AOLB라는 것이 1보다는 훨씬 큰 값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AOLB라고 하는 값을 원래의 입력 임피던스에다 곱한 크기로 증가한다는 거죠. 훨씬 더 큰 크기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물론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감소시키는 방법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좀 아까도 말했지만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입력 임피던스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출력 임피던스는 반대로
감소를 시켜요. 지금 원래의 그 출력 임피던스, 게루프 출력 임피던스가 작잖아요. 그죠? 비교적 낮단 말이에요. 이상적인 경우는 0이죠. 그죠? 이상적인 경우는 0이지만 0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한 뭐 1옴, 2옴 뭐 이런 낮은 값을 갖거든요. 근데 이것을 1 플러스 AOLP로 나눠준 것만큼 줄어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AOLP가 1보다는 훨씬 큰 값이고 따라서 1 플러스 AOLP로 낮춰주면 뭐 이 저항 출력 임피던스가 거의 마이크로 오hm 정도의 단위로 작아집니다. 엄청나게 작아지는 출력 저항을 갖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요. 그 연산증폭기를 처음에 들어올 때 네 가지 특성 중에 하나는 좀 별난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연산증폭기의 밴드위드스는 무한대다. 이상적인. 하지만 실질적인 밴드위드스는 오히려 디스크리트한 BJT나 팻보다도 그 밴드위드스가 작다 그랬어요. 그죠? 실제로 작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커질 수가 없어요. 연산증폭기 그 자체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이상적으로 이것을 키울 수가 있느냐? 부기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기한이. 물론 그것도 무작정 커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이득이라고 하는 요소가 밴드위드스라고 하는 요소의 개인 밴드위드스 프로덕트라는 나중에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개인 이득과 그 이득 곱하기 밴드위드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길이만큼이 확장되는 라는 내용이 이제 뒤에 가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게루프 쪽에서의 연산증폭기의 밴드위드스는 오히려 디스크리트한 소자보다도 밴드폭이 작지만 부기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밴드폭을 확장시킬 수가 있다. 네? 크게 확장시킬 수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연산증폭기는 아주 특별한 응용, 예를 들면 비교기가 혹은 발진기 같은 아주 특별한 응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기외한 회로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 전자회로 지금 12장을 하고 있는데요. 12장 이후에 그 챕터 하나가 이제 발진기라는 내용이 있고, 뭐 비교기라고 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아주 특별한 경우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자회로 책의 전체가 이 부기한회를 이용한 응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기한회로의 응용이 많다는 거죠. 그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것을 이제 그 비반전 증폭기라고 하거든요. 비반전 증폭기라고 해요. 이게 보면 여기 이제 지금 연산 증폭기가 보이고, 그죠? 연산 증폭기가 보이고, 여기 출력이 있잖아요. 출력 신호가 이제 되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입력 쪽으로 되돌아가고 있죠. 이 되돌아간 신호 때문에 이제 귀한 회로가 되는 거고요. 어디로 되돌아가요? 마이너스 단자로 되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귀한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반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입력 신호가 플러스 한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반전 증폭기라고 하는 건데, 반전 증폭기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거는 신호가 이제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부기관으로 신호도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갑니다. 그럼 비반전, 이 경우는 반전, 비반전.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반전 증폭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증폭기들을 보면 그 이득이 이 AOL이랑은 전혀 무관하게, AOL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 두 개의 저항값의 비로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